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손끝이 차갑거나 종아리가 쉽게 땡기거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비법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혈관 상식 중에서 조용히 혈관을 더 지치게 만드는 착각을 먼저 걷어내고 60에서 74 청취자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적어도 이런 판단은 가능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관리가 혈압 관리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도 헛바퀴를 도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동맥경화, 당뇨 관리 같은 단어가 뉴스에 나올 때 왜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그 이유도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먼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왜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갑자기 무너질까요? 어떤 분은 분명히 걷기 운동도 하고 술도 줄였고 나름대로 식단도 바꿨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여기서 오늘의 결론을 한 줄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의지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좋아지는 조건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쪽으로 습관이 설계되어야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뭘 하면 좋은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혈관은 그냥 튼튼한 파이프라고 생각하는 것. 파이프는 낡으면 갈아 끼우면 되지만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의 안쪽 벽은 늘 자극을 받고 반응합니다. 잠을 덜 자면 좁아지기 쉬운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뻣뻣해지기 쉬운 방향으로, 식사가 거칠면 끈적해지기 쉬운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나는 약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생활 쪽에서 혈관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루틴 이야기입니다. 생활 루틴이 받쳐주면 같은 관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운동은 세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숨이 턱 끝까지 차는 운동을 짧게 몰아치는 것보다 몸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주 반복하는 쪽이 혈관에는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갑자기 몰아친 부담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개인의 기저질환, 관절 상태, 심장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큰 원칙은 하나입니다. 혈관을 놀라게 하지 말고 혈관을 자주 깨워주자. 세 번째 착각은 콜레스테롤만 잡으면 혈관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지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콜레스테롤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압의 출렁임, 식후 혈당의 요동, 수면의 질, 만성 염증 신호, 수분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혈관 내벽이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럭저럭인데도 혈관이 불편하고, 또 어떤 분은 수치가 조금 높아도 생활이 정돈되면서 안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높으면 관리가 필요하고 그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수치 하나에만 매달리는 대신 혈관이 좋아지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장면 하나 떠올려 보시죠. 새벽에 부엌불을 켜고 물을 한 컵 마시러 가는 장면입니다. 바닥은 차고 집은 조용하고 내 몸은 덜 깬 상태. 그때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커피부터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혈관에게는 하루 첫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건조한 상태로 시작한다, 또는 오늘은 부드럽게 시작한다. 이 차이가 하루 종일 쌓입니다. 혈관 건강이라는 말이 거창해 보여도 실제로는 이런 작은 시작이 이어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혈관이 망가지는 방식이 왜 조용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놓치기 쉬운지 착각 포인트를 딱 60 이후 기준으로 더 또렷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 순서로 아주 현실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듣는 동안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혈관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혈관을 계속 긴장시키는 쪽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혈관이 보내는 생활 신호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만합니다. 첫째, 손발저림이나 발끝 냉감이 예전보다 잦아졌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건 비슷한데 다리가 먼저 묵직해진다. 셋째, 잠은 잤는데도 아침 머리가 뿌옇고 목 뒤가 뻐근한 날이 늘었다. 이 신호가 모두 위험을 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들면 당연하지라고 넘겨버리면 그 사이에 혈관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나빠지고 한번 큰 이벤트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 심근경색 같은 말이 남의 일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첫째 착각은 혈관은 막히기 전까진 괜찮다입니다. 실제로는 막히기 훨씬 전부터 혈관은 뻣뻣해지고 반응이 둔해지고 미세한 흐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면 새 고무줄은 부드럽게 늘어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당기면 뻣뻣하고 끊어질 듯합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필요할 때 넓어져야 할 순간에 잘 못 넓어지면 심장은 더 힘을 써서 밀어내려 하고 혈압이 출렁이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막히지만 않으면 돼가 아니라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드는 상태를 유지하자가 더 정확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둘째 착각은 나는 걷기 운동을 하니까 괜찮다입니다. 걷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는 방식이 혈관을 깨우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같은 속도, 늘 같은 거리, 늘 같은 시간대에 몸이 이미 적응해버린 강도로만 걷는다면 혈관이 받는 자극이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세게 몰아치면 몸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부드럽게 반응하기보다 긴장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를 기본으로 중간중간 짧게 리듬을 바꿔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이나 심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셋째 착각은 좋다는 음식만 먹으면 된다입니다. 이 착각이 왜 위험하냐면 좋은 음식은 한두 번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밤에 배가 고파 과자로 대신 먹는 자리에 들어가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과식한 뒤에 좋다니까 더 먹자로 들어가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생선도 짠 반찬과 함께 먹는 방식이면 혈압 관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같은 식사 방식이 언급되는 이유는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 구성이 혈관에 덜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장면을 또 하나 그려볼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졸음이 쏟아져 의자에 기대는 장면입니다. 배는 부르고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갑자기 느려집니다. 이때 혈관 안에서는 식후 혈당과 혈류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 출렁임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아주 짧게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이 부드럽게 흐르자라고 다시 리듬을 찾게 해주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수면입니다. 수면은 혈관 휴식 시간입니다. 밤에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면 몸은 계속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경계 모드가 길어지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잃기 쉽습니다. 나는 잠을 많이 잔다가 아니라 나는 밤에 혈관이 쉴 수 있게 잔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 원리는 도대체 뭔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면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스위치는 무엇인가? 다음 부에서 그 원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그리고 현실적인 장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건강 정보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흐름이 지나갈 때 혈관 안쪽이 받는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혈관 안쪽 벽은 그냥 매끈한 벽지가 아니라 흐름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흐름이 일정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면 혈관은 지금 안전하다는 쪽으로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흐름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끈적해지고 압력이 출렁이면 혈관은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그 반응이 반복되면 혈관이 뻣뻣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커튼을 떠올려 보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일정하게 불면 커튼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확 불었다가 하면 커튼은 더 크게 출렁이고 실이 상하기 쉽습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압의 급격한 출렁임, 식후 혈당의 급격한 요동, 수분 부족으로 끈적해진 혈액,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강풍을 자주 겪는 셈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혈관이 좋아지려면 우리는 강풍을 없애야 하느냐?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활에는 늘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강풍을 줄이고 부드러운 바람의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설계를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혈액순환, 혈압관리,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뇨관리, 그리고 심장과 뇌로 가는 흐름의 안정. 이 단어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들의 공통분모를 잡아드릴게요. 공통분모는 흐름의 질입니다. 흐름의 질은 4가지 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혈액이 너무 끈적하지 않은가? 둘째, 혈관이 필요할 때 넓어질 수 있는가? 셋째, 혈압이 하루 동안 너무 요동치지 않는가? 넷째, 생활 리듬이 혈관을 계속 긴장시키지 않는가? 장면을 3개만 빠르게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오후에 목이 마른데 물 대신 달달한 음료로 넘기는 장면입니다. 입은 시원하지만 몸은 다시 당을 처리하느라 바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 저녁에 배가 부른데도 입이 심심해 과자를 집어드는 장면입니다. 그 한 줌이 반복되면 식후 흐름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밤에 누워서 뉴스나 짧은 영상에 마음이 뒤흔들린 채 잠드는 장면입니다. 몸은 눕지만 긴장은 내려가지 않아 혈압이 쉬는 시간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 운동을 해도 왜 나는 그대로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서 오해를 한 번 더 끊어내겠습니다. 혈관 관리는 엄청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규칙이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이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분입니다. 물 이야기를 하면 알고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제 마시는지를 놓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 그리고 오후 늦게 한 잔. 이렇게 분산시키면 흐름이 덜 끈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분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후 리듬입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땀을 빼는 운동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자라고 리듬을 찾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방과 당의 균형입니다. 오메가3 같은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 핵심은 특정 성분을 무조건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과한 기름과 과한 당의 빈도를 줄이면서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생선이나 견과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개인마다 알레르기나 소화 상태가 다르니 무리해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걷기 운동의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늘 똑같이 걷는 것보다 리듬을 조금 섞는 것이 혈관을 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 천천히 시작해 몸이 풀리면 잠깐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숨이 완전히 가빠질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는 겁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찬 정도가 안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내 몸이 밤에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형태로 끌고 가면 혈관이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정보를 끊고 몸이 내려오는 루틴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고 호흡을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입니다. 원리를 들었으니 이제는 실행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오늘 내용을 예순 이후 현실 루틴으로 바꿔드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점심 이후에 무엇을 빼면 좋은지, 저녁에 무엇을 줄이면 좋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는 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복잡한 이야기를 접고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깨우는 방식으로 흐름을 부드럽게 여는 겁니다. 잠에서 깼을 때 몸은 대체로 마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창문을 열고 빛을 잠깐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혈압의 출렁임이 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과하게 달거나 짠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어느 정도 포함해 보는 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혈관이 놀라지 않는 구성입니다. 아침 장면을 하나 더 떠올려 보세요. 바삐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서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로만 버티는 장면입니다. 그날 점심에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식후 혈당과 혈압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량이라도 리듬을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요. 점심 루틴은 더 단순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아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는 패턴이 잦다면 그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식후에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밖이라면 가까운 곳을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후 흐름의 급격한 출렁임을 완만하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혈액순환과 혈관 반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는 가능하면 짠 국물과 튀김의 빈도를 줄이는 쪽이 혈압 관리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빈도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루틴은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피곤해지고 군것질이 들어오고 물은 있고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한 번 더. 그리고 가능하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횟수를 늘리기. 혈관은 정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흐름이 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은 혈관을 쉬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과식과 야식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배가 무겁고 속이 불편하면 몸은 밤새 소화와 처리에 에너지를 쓰느라 혈관이 쉬는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관리도 연결됩니다. 밤에 과식이 반복되면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다시 움직임을 줄이며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 저녁은 가볍게, 짜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이 세 가지 방향만 잡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이냐 저녁 운동이냐로 고민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다만 혈관 관점에서 말하면 저녁 늦게. 너무 강한 운동은 잠을 방해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가벼운 걷기 운동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잠을 잘 자는 쪽으로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없는 범위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 관리를 하고 있거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은 새로운 운동이나 식단 변화를 크게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대본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생활 루틴 방향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이상 신호가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흐름이 쌓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혈관을 젊게 만들려면 강풍 같은 출렁임을 줄이고 부드러운 바람 같은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습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물을 언제 마시는지, 식후에 얼마나 정체되는지, 저녁이 얼마나 무거운지, 잠들기 전 긴장을 얼마나 끌고 가는지, 이 네 가지가 바뀌면 혈액순환과 혈압관리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실제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지중해식 같은 식사 방식이 왜 자주 언급되는지 예순 이후 기준으로 더 현실적인 식사 프레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고른다면 내일 아침 물 한 잔과 식후 짧은 움직임, 그 두 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난 뭐부터 시작할까